빅픽처 그려보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좀 우울하지만은 그 틈새에서 그 다음 라운드, 다음 상승 구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봐야 될지 미리미리 챙겨보시죠. 오늘은 수소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 첨단 운송수단, 그러니까 청정 운송수단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현대차가 참여를 해가지고 수소 트럭을 처음으로 선보였다고 합니다. 잠잠했던 수소, 이쯤에서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효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소 산업 지난해 상당히 좀 뜨거웠습니다. 크게 관심을 받았었는데 그때로 다시 좀 돌아가 보도록 하죠. 수소 산업이 부각된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네, 사실 수소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석유, 석탄, 가스죠. 탄소 경제가 좀 줄을 이뤘습니다만, 계속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심각한 기후위기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서 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좀 개최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변화에 대한 요구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건데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50년에 넷제로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2050년에는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 이게 이제 한 30년이 채 안 남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준비한다고 해도 굉장히 좀 빠듯한 일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2030년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20% 정도 가장 크게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LNG 가스의 경우도 7.3%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지금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24%를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조량이라든가 풍속, 이런 기후 조건이 발전량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간헐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띄엄띄엄하게 이렇게 에너지가 모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잉여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좀 관심이 좀 보여졌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수소라든가 메탄이라든가 암모니아 같은 기체연료로 전환되는 P2G 기술이 좀 각광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죠. ESS 대비해서 대용량과 장시간 저장에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수소 경제가 급속하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에서도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건지, 그렇다면 수소 산업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핵심적으로는 일단은 안정적으로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공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오늘 취임을 하는데 세계 1등 수소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 새 정부에서 건설이라든가 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의지를 나타냈던 것처럼 수소 산업의 경우도 1등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출이 주요 사업이 되겠는데, 과거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가 1등을 했다면 향후에는 수소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거의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이제 인증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전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소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게 되면 기업의 수소 투자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대차, SK그룹, 그다음에 한화, GS, 현대중공업, 두산, 효성, 코롱 이런 다수의 기업들이 수소 해배체인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에 이미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나 SK, 포스코, 한화, 효성 이렇게 5개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수소경제 분야에 4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체감하기는 좀 더디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럽은 이미 수소를 상당한 부분 지금 진척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부분이 국가의 어떤 육성이 좀 맞물려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해당되는 기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수사를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SK하고 롯데케미칼이 좀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세계 1위 수소 기업을 달성하겠다라고 목표를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수소 생태계 조성에 8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SK그룹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청정수소 105만 톤 생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수소라는 거는 이제 생산도 필요하지만 또 이걸 전기로 바꾸는 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2차 전지의 배터리처럼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회사는 두산 퓨얼셀, S 퓨얼셀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뭐 시장이 약한 상황에서도 역시나 이런 전지 쪽의 기업들은 굉장히 탄탄한 주가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생산할 때 보면 이제 수소를 생산하면 이제 물에서 분해를 하게 됩니다. 수전해 설비가 굉장히 핵심적인 설비가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한화솔루션, 그 다음에 한국전력,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등이 이미 수전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장이나 운송이 굉장히 또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소 탱크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보시면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일진 하이솔루스, 그다음에 코롱 글로텍, 뭐 상장회사는 아니지만 코롱 글로텍 이렇게 해서 세 회사가 수소 탱크 쪽에도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이제 비교하실 때 역시나 2차 전지하고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 충전소가 아니고 이제 수소 충전소가 되겠죠. 수소 충전소 분야에서는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하나 파워 시스템, 또 역시 현대차, 그리고 EM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EM 솔루션을 통해서 수전해 기술이라든가 수소 충전소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들을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테마 형태로도 이제 역시나 소재 부품주들이 좀 각광을 좀 받았었는데요. 보시면 부산주공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트럭에 사용되는 브레이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되겠고요. 또 유니크라는 기업도 좀 움직였었죠. 이 기업도 수소 공급을 하는 제어 밸브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인지 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분 제어 장치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고요. 그다음 효성그룹의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의 연료 소재인 탄소 섬유를 제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도 역시 소재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상하프론테크의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이 수소전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전해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고분자 전해질막을 역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얼추 잡아도 한 20곳 정도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상장, 비상장, 뭐 비상장 종목군들도 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럼 이렇게 종목을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요. 관련된 종목군들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사실은 이제 시장이 가장 우선이겠죠. 오늘도 이제 2,600선이 하회하면서 시장이 좀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업종이나 테마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부분이 좀 해소되는 부분도 먼저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좀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소산업이라는 거는 뭐 물론 장기적인 플랜이긴 합니다만은 각국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이제 오늘 새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얘기한 뭐 건설 분야라든지 또는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또 수소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슈라든가 호재, 뉴스들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인 테마의 흐름이 아닌 중장기적인 어떤 수소산업을 바라보시는 시각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에는 역시나 이제 재료 위주로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흐름을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그룹사들이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룹사 중심으로 흐름을 체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면 역시나 이제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두산퓨얼셀이라든가 S퓨얼셀 같은 수소전지 관련주, 뭐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도 중국에서 수주가 있었고요.
또 지난달에도 중국에서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앞서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소전지 관련주들을 단기적으로 조금 더 체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소주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나 실적면이나 또 주가의 안정성 면에서 본다면 역시 수효성 첨단 소재, 또 상하 프로테크 같은 소재 부품주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토픽은 그럼 어떤 종목 보세요? 현재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수소전지 관련주들이 좀 단기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상황에서도 SPL셀 같은 경우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역시 두산퓨얼셀이나 SPL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소연료전지의 핵심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먼저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두산퓨얼셀을 좀 보고 있었는데 시세는 SPL셀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좀 됩니다. 어쨌든 이 두 기업들이 수소연료전지가 결국은 역시나 이제 2차 전지처럼 핵심적인 것들이 해당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수소전지 관련주 쪽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무관님 방송하시면서 마음이 급하시겠어요. 지금 이쪽으로 갑자기 좀 종목군들이 들썩들썩 하는데 저도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큰 그림 그리면서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수소 관련주 상승 발판 마련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